저는 남편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서 12년 전에 어렵게 이혼한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4년 전에 2살 연하의 미혼 남성과 만나다가 동거를 6개월 한 후에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성매매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SNS에서 많은 여성들과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어렵다가 일단은 이혼을 하고 10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참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잘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또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재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 지금 이혼 재혼 상담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혼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재혼을 하신 분들이 꼭 외도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 이유는 이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혼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재혼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불에 보듯 뻔하게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준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들은 피하기에 바쁩니다. 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하고 난 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라이브 외도 상담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담 사연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남편 외도로 12년 전인데, 남편 외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이렇게 물론 이 폭력, 가정 폭력이 언제부터 지속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 일단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 그 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 전에 인식장애가, 그리고 인식장애와 의식장애가 가정폭력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스트레스, 집에서 조그만한 스트레스 하나만 받아도 진짜 신발 하나 자기 뜻대로 안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폭력, 별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가는 게 인식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의식장애고요. 그래서 인식장애와 의식장애, 즉 중증심리장애를 갖고 분노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범죄인지를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 문제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럼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관계중독과 아까 얘기했던 분노장애를 얘기했는데, 폭력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게 폭력,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계중독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자기가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폭력 나누는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한 번이에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주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노장애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중독이 아니라 엄청나게 악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분노장애가 나오면 폭력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 외도와 폭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분노장애까지 있고, 그러니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아마 어렵게 이혼하자 그럼 또 폭력이 나오고, 어떻게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매우 어렵게 이혼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어쨌든 양육을 하고 비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형태에서 남편에도 폭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12년 동안을 어렵게 나름대로 이렇게 키우면서 살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단 벗어나고 보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일하고 아이들 양육해 가면 그래도 잘 되겠지. 라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과 아이들 양육하는데 집중을 해갑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냐면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다는 것을 잊고 지나간 거,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에 집중하고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정말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볼 때 엄마가 정말 노력 많이 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함께 잘 지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전 남편에는 어떤 상태냐는 걸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 인생이 된 거니까. 그리고 아마 분노장애 죽을 때까지 치료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치료할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12년 동안은 나름대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일을 하면서 정말 고통받는 것보다는 100배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4년 전에 2살 연하의 미혼 남성을 만났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 날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미혼 남성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애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거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위험한 게 하나가 존재하죠. 내가 일단은 이혼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이혼 준비라는 건 뭐냐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혼 준비거든요. 근데 내 행복은 둘째 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는 거, 이거는 이혼 준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미혼 남성이든 이혼한 남성이든 사별한 남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나는 못 느끼고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와 연결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전에 이혼하기 전에 남편 애도가 있었다. 폭력이 있었다. 이러면 되게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느껴지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즉 지금 이 아내 여성분이 이혼하고 난 후에 아이 키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개인에 관련되는 걸 요만큼이라도 딱 알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한테 반응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것도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상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개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과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혼을 왜 했는지부터 뭐 기타 등등이. 자, 그러다 보면 상대는 그거를, 남성은 그거를 뭘로 반응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연하의 미혼 남성이 심리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매우 강력한 바로 반응 중독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미 반응 중독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이는 내가 뭐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뭐 키우고 뭐 같이 함께 가고 그러면 된다라고 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응하는 그 여자가 중요해요. 엄청나게 그 반응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 관계 중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살 연하의 그 미혼 남성은 4년 전에 이미 그 전에 관계 중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함께 가다 보니까 반응 중독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외상 트라우마를 못 느끼긴 하지만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남자에게 반응해주는 여자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는 반응할 일이 없거든요. 아이들은 몰입을 하고 양육을 하고 내가 돈 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남녀 관계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응한다고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내가 반응을 해주니까 또는 그 남성이 나한테 뭐를 관심을 주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조금씩 관심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뭐 함께 살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어쨌든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동거 생활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남자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이 이제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 아내인 경우에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 중독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남성인 경우, 이 남편인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발생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반응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다음에 동거 생활을 한다든가 재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일정한 기간이 지나갈 때는 너무 좋아요. 서로 관심 주죠. 반응해 주죠. 그래서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같이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것저것 정말 이렇게 살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내 배우자로 인식이 되는 때가 옵니다. 배우자로. 남편은 아내가 내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로,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비록 친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잘해주니까 그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리고 나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느껴지면 관심이라는 개념과 반응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관심과 반응이라는 개념이 딱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관련돼서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에 관련되는, 남편에 관련되는 사안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응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반응을 안 해주네.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 때문에 외상 트라우마급의 반응이 자기는 좋아서 동거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혼을 해서, 아내 입장에서 볼 땐 재혼이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 볼 땐 초혼이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뭘 갑니까? 성매매에 관련되는 쪽에 눈이 이제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반응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SNS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랑 막 야한, 왜? 반응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낚시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SNS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관심과 반응에 환장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SNS를 하면서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관계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SNS 그 많은 여자들이랑 음란한 얘기든 뭐든 왜 반응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기회 되면은 만나면 되는 거고, 만나면 좋죠. 뭐 가질 거 외도하고 반응이 넘치니까 살아있는 인형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다시 알게 됐을 때 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12년 전에 외상 트라우마가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12년 전에 외상 트라우마. 그제서야 폭발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전에 관심을 받으면서 반응해 준 거에 대한 것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이 딱 됐는데 예전에 남편의 외도와 폭력이 연결이 돼 있었던 거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이 외도와 연결돼서 뭔가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피한다고 했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막 벌어진 거예요. 죽겠죠. 왜? 외상 트라우마가 수십 배 강력하게 커진 채로 폭발이 된 거예요.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2살 연하의 미혼 남성이었다고 하더라도 내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혹시라도 이제 폭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막.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혼 전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지금 나에게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일상생활이 지금 다 붕괴가 돼서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어떻게 만났던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몰랐어. 외상 트라우마를 내 가지고서 반응해서 그 미혼 남성이 반응 중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됨으로써 동거도 하게 되고 재혼도 하게 되고 이랬다 치자 이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편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금 할 겨를이 없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매우 강력히 이중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폭력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SNS에서 많은 여자들이랑 놀고 있던 그 다음에 남편이 성매매를 하던 뭐를 하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거 건드리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정말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나의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남편이 하는 건 그대로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참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일단은 가만히 두세요. 모르는 것도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 인생 전부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나에게 발생되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 그래서 나를 그리고 지금 있는 내 아이들, 소중했던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거는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내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드는 것. 그게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 1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 남편은 미혼이에요. 미혼이다 보니까 남편에게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나로 인해서 발생이 됐더라도 일단은 관계 중독에 의해서 지금 성매매를 하고 SNS에서 지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먼저 치료를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주시면 됩니다. 내가 치료되고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면은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돼요. 뭘 고민하느냐? 내가 정말 치료해서 이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됐어, 그만, 나는 내 멋대로 이제 살아갈 거야 라고 할 거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언, 폭력에 관련되는 거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치료해서 그 다음에 1번은 나를 치료하는 거. 그래야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치료하면 재혼을 했더라도 정말 행복한 부부로 그리고 아이들의 진짜 아빠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미혼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드리라고 한 번만이라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를 치료하는 거 1번. 그래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 즉 환경을 만들어주고 남편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둘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안 되면은 회원님 자신은 결국은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남편은 치료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남편에서 결정할 거니까. 나만은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해서 반드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고 그때 가서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재혼을 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불행해진다 아닙니다. 알면은 재혼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서 나를 치료하는 것. 두 번째가 순서대로 가야 돼요. 나 치료 안 한 상태에서 남편 어떻게 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악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나를 치료하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요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